자, 이번 우리 과학기술 문제로 지금 이 출제된 14번에서 17번이 난이도로 따지면은 한 중하 중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 왜냐면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지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그렇지?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은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낯선 개념이 이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낯선 개념에서 어떤 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다음 정보부터 매우 중요하지, 그치? 순서라던가, 아니면 비례 정보라던가, 인과 정보라던가, 이런 정보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감, 그 다음에 대소, 고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정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보다 더 중요한 정보, 필수 정보이고, 나머지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정보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나가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필수 정보 10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우리가 노리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돼. 자,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있잖아.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야. 즉 도해할 수 있느냐. 자, 도해라는 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도해력은 결국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되는 거냐면은 줄글을 시각화하는 능력이야. 근데 이 줄글을 시각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수식을 간단하게 여백에다가 메모를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줄글로 제시된 수식을 메모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이걸 풀어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세이브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줄글을 시각화, 수식화해야만 해. 이거를 놓치고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답은 답대로 틀리고 그런 억울한 일이 펼쳐지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할 게 있어. 이 문제는 또 문제가 있어. 왜 그렇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수능의 본질은 뭐다? 처음 보는 낯선 텍스트에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이란 말이야. 그게 수능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외부 지식을 함부로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그런 외부 지식이 하나 또 있어. 자, 미리 한번 얘기하고 가볼까? 자, 여기 방울 얘기 나왔지, 그치? 자, 방울이 이만한 방울이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방울이 이만한 방울이 있어. 자, 같은 액체라고 합시다. 자, 표면 장력이 누가 더 큽니까? 세인아, 누가 더 커? 자, 지금 동일한 액체가 다만 물방울이라고 할까, 액체 방울이라고 할까, 이 방울의 크기만 달라. 방울의 크기만 다르단 말이야. 얘가 훨씬 크고 얘가 좀 작은데 표면 장력은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자, 표면 장력은 A가 더 큽니까? B가 더 큽니까? 자, 우리 손 들어볼게. 자, A 손 들어봐. 자, 지금 동일한 액체의 방울의 크기만 다르다라고 가정했을 때 둘의 표면 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란 얘기야. 알았어? 자, A라고 지금 문호는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도 한번 B라고 했냐? B. 자, 문호는 B. 자, A 손 들어봐. A 손 들어봅시다. 없어. B 손 들어봅시다. B. 손 안 들면 안 돼. 손 안 들면은 팔을 부러뜨릴지도. 자, 손 들어봐. 무조건 들어. 자, A 없어. 한 명도 없어. B. 자, 다 B야. 다 B야. 자, 놀라지 마시라. 같습니다. 같아. 이 텍스트 안에서 이 정보를 끌어냈어야 돼. 텍스트 안에서 지금
물방울의 크기와 액체 방울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면 장력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정보를 끌어냈어야 문제 푸는데 우리가 한결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이 정보를 끌어내려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있어. 하지만은 실제로 출제할 때 평가원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제시해 줬어야지. 평가원 보고 있는 씨. 야, 씨, 문제 개같은. A와 B가 지금 표면 장력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안 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낼 수 있는지까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그러니까 부피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표면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육면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각뿔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표면적을 지금 동일한 부피라고 했을 때 표면적이 최소인 건 뭐다? 구형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체가 구형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래. 인력이라는 건 뭐지?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치? 끌 인자란 말이야. 인력은 끌 인자야. 인력. 그러니까 끌 인자야.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표면 장력 작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은 왜 생기는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그랬어.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자, 문호야, 이거 왜 선생님 밑줄 긋는 것 같아? 문호야, 이거 선생님 왜 밑줄 긋지? 왜 밑줄 긋어? 왜 밑줄 긋지? 줄글을 시각화, 수식화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줄글로 받아들이면은 엉키기 마련이야. 여기서부터 꼬인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등급 학생들은 충분히 이걸 뚫어낼 수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2, 3, 4등급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서 막혔다라고 한다면은 이유는 뭐다? 얘를 수식화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줄글로 제시해. 하지만은 좀 치사한 건 뭔지 알아? 출제자는 이거를 줄글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본 거야? 수식으로 본 거를 자기가 줄글로 이렇게 제시해 준 거야. 일부러 학생들이 수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우리 수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외부 압력을 외압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야. 자, 그럼 질문할게. 소연아,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표면 장력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 달라? 이게 유사 발음 혼동이야. 다른 거야. 표면 장력은 표면 장력이고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야. 근데 이게 언뜻 생각하면은 표면 장력도 력으로 끝났고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도 력으로 끝났으니까 왠지 표면 장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같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지, 그렇지? 이거를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적을 거야? 표압이라고 적을 거야. 얘가 뭐랑 같대?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룬다라니까 내압과 같다란 얘기야.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지? 줄글을 수식화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 매우 중요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 지문을 해결해 나갈 때 그냥 줄글을 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글을 수식화할 수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 옳거니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각화, 수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 자, 이해되지? 자, 그럼 봅시다.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래? 얘는 팽창이래, 팽창. 얘는 팽창시키는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은 수축시키는 힘이 된대.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울의 형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의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자, 우리 또 문호에게 또 갑니다. 자, 자, 문호야. 선생님 왜 밑줄 근다고? 선생님 왜 밑줄 그? 줄글을 시각화하란 말이야. 시각화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줄글로 줄줄줄 읽으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된다? 막 뒤엉키거나 휘발되거나 막 간섭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글을 수식화할 수 있는 문장은 무조건 수식화하는 거야. 겸손하게. 국어 겸손해야 잘할 수 있어.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세워봅시다. 자, 이 식을 변형하는 형태인데 봅시다. 자, 내압에서 뭘 뺀대? 외부 압력, 외압을 빼겠지, 그치?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야? 차이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압과 외압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클까? 생각해봐. 내압이 더 클 것 같아? 외압이 더 클 것 같아? 내압이 작잖아? 방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찌그러져. 방울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울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내압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굳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을게. 내압에서 외압을 뺐더니 그 값은 어떻게 된다? 표면 장력의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데, 자, 이 식을 휘발시키면 안 돼? 끌고 와야 돼? 자, 내압에서 외압 빼면 얼마야? 내압에서 외압 빼면. 내압에서 외압 빼면 뭐야? 표압이지, 그치?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된단 말이야? 그럼 표압이 됐어. 자, 이 표압은 뭐의 정비례한대? 표면 장력의 정비례한대. 그러니까 표면 장력의 정비례한대. 그러니까 표면 장력 곱하기 뭐야?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치? 반지름분의 1이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수식이야.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과학기술 지문은 어떤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우리 철학 지문이나 법학 지문과 달리 줄글을 수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암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정도 세워주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지, 그렇지? 이 정도 세워주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러 또 나가봅시다. 자, 다음 문단으로 이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단으로 이어가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자,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을 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그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대. 자, 그러면서 봅시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 압력의 차이로 그랬어. 자, 그럼 봅시다. 자,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 압력의 차이. 자, 요거 줄이면 뭐가 되는 거지? 승인아,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는 뭐야?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공기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되겠지, 그치? 이걸 보는 순간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표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표압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드나든다. 그러니까 공기가 드나드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외부 압력입니까? 내부 압력입니까?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입니까? 자, 공기가 폐포에서 드나들 수 있는 것은 1번 내부 압력 때문, 2번 외부 압력 때문, 3번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때문. 뭡니까? 표면 장력. 그렇지,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 자, 그러면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압력은 뭘 가리키는 거야? 외부 압력이야, 내부 압력이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야. 이거를 놓치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야. 자, 이 압력은 내부 압력이야, 외부 압력이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야. 응?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지, 그치? 자, 왜 그랬어? 자, 폐포에서는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드나든다 하면서 이는 했단 말이야. 이는.
이는 했으니까 이 앞에 문장을 가리키잖아. 그렇지? 이것이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니까 얘는 뭘 가리키는 거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을 가리키는 거야. 이거를 캐치했어야 돼. 이걸 캐치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문호가 왔어. 문호가 왔어. 사람이 왔어. 틀렸어. 맞았어. 맞잖아. 그치? 맞는 말이야. 문호가 왔어. 남자가 왔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란 말이야. 표합을 뭘로 한 거야? 상위어로 받은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이제 평가원이 난이도를 높인 방식이야. 자,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평가원은 어떤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인 거야? 지문의 난이도를? 하위어를 상위어로 대체하면서 난이도를 높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방식을 또 써먹을 수 있어, 평가원이.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일로 와봐.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그랬지? 자, 그럼 우리 추론해 봅시다. 여기 지금 큰 방울이 있어. 액체 방울이 있어. 작은 액체 방울이 있어. 자, 표면 장력은 누가 더 크다고? 동일한 액체야. 누가 더 커? 같다 그랬어. 같다. 자, 그럼 왜 같은지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자, 평가원이 좀 약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지랄맞게 지금 문제를, 지문을 구성한 건데, 자, 표면 장력은 여기 와 있지, 그치? 반지름은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얘가 뭐야? 크기야, 크기. 크기에 따라가지고 표면 장력이 변하면은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왜냐면 반지름에 따라가지고 표면 장력이 변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커졌어. 근데 얘가 지금 표면 장력이 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얘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얘 값이 막 변하니까 얘 값을 우리가 일정하게 도출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숨은 전제가 뭐였던 거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그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표면 장력과 반지름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숨은 전제였던 거야.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쉽게 도출을 하겠냐고, 그치? 자, 이걸 도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 자, 이거를 만약에 도출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걸 비교해 봅시다. 큰 액체 방울이 있고, 작은 액체 방울이 있단 말이야. 그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누가 더 큽니까? 동일한 액체야. 자, 얘네 둘은 동일한 액체야. 동일한 액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와 B야.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더 큽니까? 뭐가 더 커? 나래! 어떤 게 더 커?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치? 반비름에 반지르자.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반지름에 반비례하니까 둘 중에 어떤 게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더 크다? A야, B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더 반지름이 작잖아. 반지름이 작으니까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얘가 더 크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이야. 추론 능력의 마지막입니다. 자, 둘을 지금 결합을 시켜. 응? 둘을 결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자, 공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A에서 B로 흘러갑니까? B에서 A로 흘러갑니까? A에서 B로 흘러가, B에서 A로 흘러가. 공기는 뭐라 그랬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대. 근데 이 압력의 의미는 뭐였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었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반지름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로 공기가 이동합니까? B에서 A로 공기가 이동합니까? B에서 A로 이동하는 거야. 요걸 잡아내는 거였어.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15번의 정답이 몇 번이야? 15번의 정답을 가봅시다. 자, 1번.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대.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대. 맞어, 틀렸어? 틀렸지. 1번 땡이야, 땡. 자,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야.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 압력의 차이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 압력의 차이보다 작다 그랬어. 자, 우리 본문을 잠깐 봅시다. 어딜 볼 거냐면은 그 2문단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3문단이구나. 3문단을 볼게. 3문단을 보면 3문단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3문단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자,
자, 이 학생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 능력이 어렵지 않게 갖추려면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 자, 두 기포가 합쳐졌어. A와 B 기포가 합쳐져가지고 기존의 기포보다 뭐야? 더 큰 기포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자, A와 B의 기포가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더 큰 기포 C가 만들어진 거야. 자, 됐지? 그러면 기존의 큰 기포는 누구를 의미해? A를 의미해. 새로운 기포는 누구를 의미해? C를 의미해. 자, 그럼 질문입니다. 자, 소연아, 너가 등장할 때가 됐다. 소연아, A와 C 중에서 어떤 것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더 큰 겁니까? A와 C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더 큰 거야? C. 뭐야, A야, C야? 반지름의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뭐가 더 커? C가 더 크지, 그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표면 장력으로 압력은 A가 더 크겠다. 왜? C가 더 큰 놈이니까 얘가 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더 크겠지, 그치? 그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만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우리가 B를 지운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큰 방울이었던 A가 C보다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3번에 거기 보면은 자,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 큰 기포가 되겠지. C를 의미한단 말이야. 내부와 외부 압력의 차이. 이건 뭘 의미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을 말하겠지, 그치? 처음에 큰 기포 A의 내부와 외부로 인한 압력의 차이는 뭐야? A의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겠지,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가 되니까 지금 C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즉 내압과 외압,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로 본다면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작겠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만 되는 거야? 줄글의 시각화를 안 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필살기로 동원한 어떤 그 트릭이 뭐야? 부등호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거를 크다 작다가 있잖아. 머릿속으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세인이가 서진이보다 크다가 눈으로 딱 보이지, 그치? 근데 눈 감고서 있잖아. 그냥 세진이, 서인이만 떠오르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눈으로 시각화해야 정보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뭘 활용한다? 여기에는 모두 들어간다는 얘기야. 줄거리 수식화에는 부등식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부등호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갖춰야만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줄글을 줄줄줄 우리가 인문 철학이나 아니면은 사회 지문 해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은 있잖아. 난공불락이다. 할 때마다 시간만 많이 들이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풀어도 틀리거나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것을 근거와 목적을 챙겨주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선지들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자, 5문단으로 가볼게. 5문단으로 가볼게. 아, 근데 또 4문단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자, 4문단도 선생님이 빠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볼게. 뭐가 또 나온 거야? 오늘 우리 똑같은 내용 3번을 하고 있어. 첫 번째, 독서론에서 뭘 확인했지? 1번에서 관형사용 어미,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어미, 동사에서 니은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3번째 만나고 있는 거야. 자, 3번째를 만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자, 분사장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라고 했어. 자, 이때 분사된 잉크야. 뭐가 붙었어? 여기 니은이 붙었어. 니은. 이 역할은 뭘 하는 거야? 무슨 시제를 알려주는 거야? 과거 시제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 노즐이 있어. 노즐에서 뭘 하는 거야? 분사를 하겠지, 그치? 그럼 분사된 잉크니까 노즐에서 분사된 잉크는 뭐야? 공기 중에서. 여긴 뭐가 되는 거지? 공기가 되는 거야, 공기. 공기 중에서 뭘 만든대? 방울의 형태를 만든대. 방울의 형태.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소연아, 노즐에서 방울을 만든다 그러면 맞아, 틀려? 노즐에서 방울을 만든다. 틀리지. 노즐에서 분사가 됐어.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방울이 만들어지니까 노즐이 방울을 만든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노즐에서 이미 분사가 된 이후에 뭐가 만들어진다? 방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 장난을 친 거야. 지금 평가원에서 계속 지금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동사에서 관형사형 및 시제를 나타내는 니을을 붙이게 되면 뭐를 의미한다?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순서 정보를 뒤바꾸는 형태로 출제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은 자, 14번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14번 가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단 말이야. 14번. 자, 14번 봅시다. 14번. 자, 봐봐. 14번 봐봐. 14번에 보면은 5번이 정답이야. 자, 5번이 왜 정답인가 봅시다. 자, 5번이 정답이야. 자,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서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대. 맞아, 틀려. 틀렸지. 노즐에서 지금 분사된 잉크가 나중에 공기 중에서 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노즐이 잉크 방울을 합쳐가지고 큰 방울을 만들어? 아니겠지, 그치? 이미 노즐에서 나갔어. 공기 중에서 방울이 만들어지는 건데 노즐이 잉크 방울을 합쳐가지고 큰 잉크 방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5문단으로 가볼게요. 5문단으로. 자, 5문단으로 갑시다. 자, 5문단도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훨씬 쉬워, 이제. 어려운 내용은 끝났어. 이제 쉬운 거 하면 돼. 자, 구형의 잉크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래. 자, 잉크방울이 노즐에서 나와가지고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가 소르게수로 표현이 된대. 선생님도 이런 거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야. 낯선 개념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거를 우리가 빠르게 흡수, 이해하고서는 어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수능의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나 선생님 나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선생님도 처음 봐.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그걸 흡수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온의 소르게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 노즐의 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고 온의 소르게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문호야. 선생님이 밑줄을 긋고 있어. 응? 선생님이 밑줄이 좀 이상하게 맞았네. 선생님이 밑줄을 긋고 있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밑줄을 긋고 있어. 문호야, 선생님 밑줄 왜 긋고 있는 거지 지금? 줄글의 시각화 때문에 밑줄을 긋는 거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등장했어. 우리가 수식으로 시각화하지 않고서는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만 줄줄줄 해갖고서는 기억의 간섭과 어떤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엉킨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빠르게 옆에 메모하는 거야. 이거 5의 소르게수 다 적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5만 적어. 5는 뭐야? 잉크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니까 우리 장이라고 합시다. 장력. 그 다음에 점도가 클수록 크다고 했으니까 위에는 점도가 들어가겠네. 그치? 위에는 점도가 들어가는 거고 밑에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분모의 표면 장력, 밀도, 노즐의 지름 이 곱이 클수록 작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장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값이 뭐인 거야? 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이 방울의 지름이 아니라 노즐의 지름이니까 우리 노즐의 지름이라고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선생님 뭐 했어 지금? 줄글의 수식화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줄글의 수식화를 했지. 자,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야? 수식화된 줄글은 100% 선지화된다. 다시 한번 뭐야? 수식화된 줄글은 100% 선지화되는 거야. 믿습니까? 믿어야 돼, 알았지?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기출분석과 모의고사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냐, 그렇지? 출제자들은 있잖아. 수식화할 수 있는 줄글을 지문에서 제시하고서는 걔를 선지화하지 않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니까 반드시 우리가 출제자와의 일종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16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보기 봅시다. 자, 보기 볼게. 여기도 나와 있지, 그치? 자, 이걸 통해서도 봐도 되고, 자기 시험지를 통해서 봐도 돼. 자, 그럼 봅시다. 자,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에
시험 삼아 문서를 한 장 인쇄를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새 거를 뜯어가지고 바로 인쇄를 했으니까 빨간색 잉크이든 파란색 잉크이든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이 되었어. 자, 그런데 2달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 잉크에서 노즐에서 나오질 않았어. 빨간색 잉크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왜 나오지 않는 거지? 자, 왜 나오지 않는 거야? 아니, 점도가 높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확인해 보니까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가지고 첨가제를 넣어서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해서 다시 인쇄를 했대.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쓰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2달 지났어도 파란색 잉크는 잘 나왔다는 얘기야. 점도에 문제가 없었어. 이후에 3달이 더 지난 뒤에 문서를 인쇄해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놓치고 온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를 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일반적으로 5대 소르개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 과유불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 적정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정해야 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타주고 멀어지면 얼어주고. 그러니까 적정해야 되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평가원은 우리 과학기술지문에서 물어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온의 소르개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0.1에서 1.0 사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정한 거야. 자, 이때는 적정해가지고 인쇄가 가능한데, 그런데 점도가 커져가지고 온의 소르개수가 이 범위보다 더 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도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도가 반대 해석하면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온의 소르개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잉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사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와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점도가 낮은 경우가 되겠지, 그치? 이때는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가지고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많은 위성 방울이 발생한다. 위성 잉크 방울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한 거야? 얘를 오염이라고 표시한 거야. 자, 문호야. 이항 대립이야. 출제자야. 어떻게 출제할까? 1번 역크로스, 2번 맞바꾸기, 4번 공통분모,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점도가 높아졌더니 오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점도가 낮아졌더니 분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의 소르개수가 낮아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사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온의 소르개수가 높아졌더니 오염되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야. 뻔한 출제 방식이란 말이지, 그치? 역크로스트에서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16번 가봅시다. 자, 우리 이어나가 볼게. 1번 선지 봐봐. 구입 당시의 빨간 잉크의 온의 소르개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개수는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고, 이거 뭐 바꿔치기 한 거야? 마달 바꿔치기 한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와 달리를 바꿔치기 한 거야. 얘는 모두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초반에는 어땠어? 사자마자는 잘 나왔잖아. 그러면은 둘 다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달리를 뭐로 바꿔야 돼? 마찬가지로 또는 모두라고 바꿨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야. 자, 2번.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었어. 왜 아까? 끈적끈적해가지고 점도가 높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미분사 현상이 발생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인쇄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다면은 첨가제를 넣어서 온의 소르개수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졌겠지. 커진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어. 자, 3번.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2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개수는 변함이 없겠군. 자, 줄글의 수식화, 100% 선지화가 나온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일정하대? 거기서 보면은 점도와 표면 장력은 일정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점도와 표면 장력은 픽스가 된 거야. 그치? 근데 밀도를 몇 배 높였대? 밀도를 2배로 높였대. 얘를 2배로 높였대. 그 다음에 노즐의 지름은 몇 배로 만들었대? 2분의 1배. 반으로 줄였대.
문화 이거 하면 얼마? 미안하다, 이거 초등학교 수학인데 얼마? 1배지 1배. 같은 거야, 그치? 그게 맞는 얘기야. 정답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파란 잉크의 온의 소리 개수는 변함이 없겠군. 맞는 선지입니다. 4, 5번은 보면 안 돼. 보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왕 왔으니까 검토를 해봅시다. 자,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났어. 그러면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리 개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나? 여전히 잘 나왔잖아. 벗어나지 않았겠지. 틀렸고. 5번. 구입 후에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했대. 자, 이거 뭐야? 이미 우린 예측하고 있었지, 그치? 이어크로스가 나온 거야. 자, 봅시다. 자,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했대. 점도가 높아졌어. 점도가 높아졌는데 뭐란 거야? 파란색 잉크에 위성 방울이 생성될 수 있었겠군. 역크로스한 거다. 틀렸다.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우리 아까 미리 확인했지만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어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지, 그치? 17번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야? 1번이지. 올라오는이라 그랬는데 A가 뭐라 그랬는데 씨.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 A는 뭡니까? 발생하는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인데 분자 간의 인력으로 올라가는 표면 장력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정답 1번이야. 그래서 우리 독서 문항은 다 해결을 했다. 됐지?